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의 경제제도, 바로 토지제도로 유명한 전시과에 대해서 배웠죠. 바로 태조 왕건 때 실시했던 역분전, 그리고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그리고 고려의 상업에서 병란도, 국제무역항으로서 고려의 상업을 주도했고, 상업이 번창하면서 고려에서도 화폐제도, 이른바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 그리고 숙종 때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등을 만들면서 화폐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다 등에 대한 경제제도를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려의 사회제도를 배우고 바로 고려의 문화, 그러면서 고려시대를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 고려의 사회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잡았는데 고려의 사회는 한마디로 개방적이면서 다원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시대는 골품제 중심의 신라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성리학, 유교 중심의 조선과는 달리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고 사회적 신분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역동적인 시대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문제를 무시하고 만큼 파괴했다는 게 아니라 전임 시대였던 신라보다 그리고 다음 후기 시대였던 조선보다는 개방적이고 다원적이었다라는 점을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고려의 신분제는 한마디로 양천제입니다. 한마디로 고려의 법적 신분제인데 양인과 천인, 한마디로 양인, 일반 신분의 평민과 천한 신분의 사람으로 구분한다라는 건데 양인은 한마디로 그냥 프리맨, 자유민이에요. 그래서 세금 그리고 군대에 가야 되는 의무가 있고 관직 진출, 즉 공무원으로서 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정호, 직역을 맡은 계층, 각각의 포지션이 있는 계층이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에는 백정이라고 하면 좀 하위 계급의 천민 출신의 소 잡는 요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고려시대의 백정은 직역을 맡지 않은 계층, 한마디로 그냥 성인 일반 남자를 뜻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천인은 비자유민, 한마디로 대부분은 노비라는 이야기죠. 노예, 슬레이브를 말한다. 자, 그리고 고려에서는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본관제라는 게 있어요. 이 본관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도 다른 나중에 누군가한테 소개를 할 때 무슨 무슨 성씨다 이러잖아요. 선생님이 이신데 선생님은 광주이십니다.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 그것처럼 전주 이씨,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안동 김씨 이런 것처럼 그 성씨의 기원이 됐던 중심 지역이 됐던 것들을 마련했는데 이 본관제가 바로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든 이유는 뭐냐? 우리 지방 호족 세력을 국가의 지배 질서 속에 편입시키려고 한 거예요. 지배 질서 속에 편입. 즉, 우리 고려는 호족 연합 정권이라 그랬죠.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 수많은 호족들을 같이 포섭해서 했잖아. 그것처럼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가 중심의 중앙 집권을 만들면서 만든 제도가 요 본관제였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써놨죠? 지방 세력을 국가의 지배 질서 속에 편입시키고 차별적인 지방 통제예요. 즉, 세력이 큰 지역은 굉장히 잘 대해주고 조금 낮은 곳은 조금 빡세게 요런 식으로 컨트롤 대용하는 게 고려시대의 본관제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요 신문제의 개념을 요렇게 지금 선생님이 도표로 만들어 놨고 양천제라 그랬죠. 양인과 천인으로 구별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계층이 있었다라는 건데 자, 왕을 포함한 이 지배층을 먼저 봐야 되겠죠. 바로 귀족층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고려에는 이렇게 네 단계로 분류가 돼요. 초창기에는 한마디로 호족 그리고 문벌 귀족 합쳐 선생님이 그냥 문무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신 정권이면서 무신 그리고 원간섭기 권문세족 그리고 고려 말기 신진사대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구성은 로열 패밀리 왕족과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가문을 말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과거제 공부에서 관리가 되거나 음서 낙하산 제도로 되거나 그래서 그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정략 결혼을 통한 가문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건데 선생님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네 단계로 분열이 된다. 그래서 문무관리 또는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문벌 귀족이란 말을 안 써요. 왜? 고려시대에서 음서로 통해서 공무원, 고위 관직 그리고 고위 호족 집안을 이끈 집안도 있지만 과거제를 통해서 오른 대표적으로 김부식 같은 이런 가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문벌 귀족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문벌 귀족이나
문무관리 요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를 미리 말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벌귀족이나 문무관리 선생님 수업 때 병행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 이렇게 초창기는 문벌귀족, 문무관리가 잡았고 고려 중기에는 바로 무신이 권력을 잡죠. 왜요? 무신정변을 통해서 결국 문벌귀족, 문신들을 싸그리 제거하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바로 원나라를 추종했던, 원나라를 빨았던 그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고, 그리고 고려 말기에는 바로 우리가 지난번 고려의 마지막 라이징 스타 공민왕에 의해서 발탁되었던 신진사대부, 이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핵심은 성리학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족층을 알아봤다면 이제 중류층, 우리 조선시대로 따진다면 중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귀족과 양민, 평민 사이의 중간층을 담당하고 있던. 그래서 이들은 설이 그냥 일반 행정 공무원인데 낮은, 지구로 치면 뭐 9급, 7급 요런 정도. 그리고 남반, 궁중에 사소한 일까지 모두 맡아서 하는, 그리고 향리, 지방에, 그리고 하급 장교, 뭐 소위, 중위, 대위 요런 사람들이 바로 요 중류층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대대로 특정 직업을 세습해요. 즉 아버지가 설이었으면 나도 설이, 아버지가 남반이었으면 나도 향리. 그런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과거제를 통해서 고위 관직자로 가겠다 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경주 김씨, 아까 말했던 김부식의 가문이 호족 출신의 상층 향리였어요. 경주 일대에 있던 호족층이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제를 통해서 고급 대가문의 귀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중류층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신분층은 바로 일반 농민, 우리가 평민이라 불리는 백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선생님 아까 말했죠. 조선시대와 다릅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소를, 돼지를, 이런 짐승을 잡는 하층민이었다면 고려에서는 그냥 일반 조세, 세금, 그리고 특산물, 그리고 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과거 응시도 가능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밑줄을 쳐야 돼요. 우리가 지난 고려의 지방행정제도 배울 때 배웠는데 바로 향부곡소 있죠. 향, 부곡, 소, 이들의 주민도 평민이에요. 평민인데 같은 평민들 중에서도 급이 낮다라는 거지 완전 천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위에 도표 볼까요? 보이죠? 백정 있고 상인 있고 숭어업자도 있고 향소 부곡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 평민이었지만 같은 평민들 중에서도 사이즈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면은 향부곡 할 때도 말을 했지만 이들은 바로 농업 생산을 만들어내는 담당자였어요. 농업 생산 담당이었다면 소는 한마디로 특산물이에요. 특산물. 쉽게 만들 수 없는 공산품이나 특산물, 뭐 먹, 벼루,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담당 계층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한 페널티가 있었는데 교육이나 과거 응시 그리고 거주 이전의 제한이 있어요. 함부로 이사를 갈 수가 없어. 일반 우리 같은 평민들은 서울에 살다 대구에 갔다 부산에 갔다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 향부곡 소민은 정해진 위치, 정해진 지역에서만 살 수가 있었고 과거 응시도 일반 문과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납부하는 특수행정구역의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천민이 아니라 평민이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계층은 바로 노비인데 그냥 재산으로 간주해요. 우리 흔히 사람을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이 노비는 사람인이 아니에요. 뭘로 표시를 하느냐? 입구자, 그냥 말하는 동물이다라고 해서 재산으로 간주를 했고 일천즉천, 즉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비가 있으면 그 사람도 노비가 되는 그런 계층이 바로 노비였다. 그래서 국가에서 소유를 하고 있으면 공노비,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사노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요즘에 평등사회잖아요. 뭐 선생님이 페미니즘 이런 건 아니지만 고려시대는 조선과 아까 선생님이 서두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라와 조선과는 확연히 구별됐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조선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씩 보면 가족과 혼인제도도 보면 우리 요즘은 4인 가족이라고 해서 4인 가족이 가장 기본 스탠다드죠. 그래서 핵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명절 때 보면 대가족이잖아. 할아버지, 큰아빠, 작은아빠, 뭐 고모, 뭐 이모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는 대가족 형태도 존재했고 지금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4인 가족도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결혼,
혼인제도는 일부 일처제,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부인이 같이 사는 제도였고, 이 결혼해서 사는 제도와 함께 집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고구려 때 배웠던 서옥제 있죠? 요 서옥제가 일반 형태였어요. 즉, 장인어른, 처갓집에 가서 사는 형태가 굉장히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장가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요즘에 뭐 남자 중심의 입장에서 시집 간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다 유교 국가, 조선에 의해서 반명된 거고 반영이 된 거고 대개는 다 이렇게 대릴사위, 서옥제로 많이 운영이 됐다. 그리고 이혼과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래서 재혼 자녀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여자와 결혼했다. 그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혼했어. 그래서 내가 B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B라는 여자한테 자녀가 있네? 그럼 내 자식이 아니니까 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랑 이제 결혼하고 너희 엄마가 내 와이프, 엄마니까 너도 내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별하지 않았다. 조선은 확실히 차별을 하는데 고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재산 상속도 똑같아요. 우리 요즘이랑 똑같다고 보는데 뭐 누나가 있거나 여동생이 있다고 해서 재산을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 뭐 덜 주거나 더 주거나 이런 거 없이 똑같이 밸런스에 맞게 줬다는 얘기고, 그와 동시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딸이건 아들이건 똑같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공평무사한 점이 고려의 재산과 이런 제사 제도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선생님이 높았다 그랬잖아요. 조선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재산 상속이나 소유권 인정도 됐고, 그래서 가정의 경제적 주도권 인정. 우리도 요즘 보면 가정에서 엄마한테 허락을 맡아야 용돈을 더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경제적 주도권을 여자가 가질 수도 있었고, 사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요즘에 신라호텔 뭐 이부진 회장이나 아니면은 뭐 가천대 이길료 총장처럼 여성 파워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호적에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등재한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 누나가 있거나 뭐 그런 친구들 보면 누나가 여자라고 해서 내 밑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순대로 되는 것처럼 고려시대도 똑같이 운영이 됐다는 거고, 가문을 대표하는 호주, 대빵, 그러니까 이 가문,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뭐 광주 이씨의 가문을 이끌 수도 있는 요런 여성의 영향력, 파워가 셌다. 단순히 공무원, 즉 관리로서 나갈 수가 없었다. 관직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지, 나머지 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지금의 여성 피플 파워를 보이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혈육 인식인데 아까 말했던 이 음서 제도도 꼭 친자식만 해당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양자도 되고, 그리고 재혼해서 얻은 자식도 되고, 그리고 외손자도 되는 등 굉장히 폭넓게 이런 고래 혼인과 가족제도 및 여성의 지위는 조선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개방적이고 다원적이었으며 여성의 파워가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의 사회제도는 오늘 우리가 말했던 양천제를 기본으로 했고, 그 지역을 특징으로 해서 호족의 사이즈, 호족의 크기와 그 지역의 크기를 동일시해서 만들었던 본관제, 그리고 귀족, 중류, 양민, 노비층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고려의 사회제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려의 마지막 파트,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업 좋아요, 구독, 알림 해놓으시면 더 재미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수업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